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이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이고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인 모멘텀은 변함이 없겠지만 3분기에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이후에 회복세는 언제 나와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하나 지금 지주사인 호반이랑 LS랑 같이 지분 전쟁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3일, 10월 14일에 최고가를 터치를 했었죠. 18,860원까지 상승하면서 제가 10월 3일 16,000원 이후에 18,860원 해당 영상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되시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살짝 추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장기 포트폴리오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한 종목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이것만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79%, 192%, 104%.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손실 중인 종목이랑 이렇게 수익 중인 상승하는 종목이랑 함께 정리를 해버리면 손실도 정리되고 우리 원금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 누구나 해당 포트폴리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종목이 조금 더디다, 느려서 조금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방에 장기 종목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들 우리 엔캠 여기 보이시죠? 단 하루 만에 10월 14일 2, 3거래일 만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몇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날 추천하고 공략주로 우리 공부 종목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9월 11일까지 45%가량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바로 보여줬었죠. 그리고 9월 9일에도 우리 금강철강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2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들이죠. 전부 다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하셨더라도 단기 종목, 장기 종목 이런 식으로 설문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방 입장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와 주시고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자, 근데 반등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우려가 보면은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나왔습니다. 한 230억 원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3분기에 224억 원. 지금 대한전선이 우리가 알기로는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수주 잔고 2조 8천억 원은 잔고 납품액이 3조 3천억.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는 2조 8천억 원 잔고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8,600억 원 여기에 1분기 8,500억 원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 원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2분기에도 9천억 원 가량을 납품하면서 8,600억 원, 9,100억 원 200억 원 가량 해가지고 1조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나오고 있고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다소 들쑥날쑥 마이너스 플러스 16억 원 돈 나왔다가 294억 원 갑자기 너무 이제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넥산스 프라즈미안 이 기업들은 이제 유럽이랑 프랑스 전선 기업들이라고 송전 배전만 미국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전선이랑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넥산스는 3반기까지 미국향 저가 프로젝트 수익성이 저조했는데 관련 영향으로 역시 하반기부터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미국 역시 송전만 투자를 확대 중인 바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한국 역시 구조적으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투자는 당진 2공장이 완공된
예상되는 2027년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근데 2025년도는 3.3%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당진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6.8%까지 실적이 개선이 된다. 이게 당진 공장. 이게 내년부터는 2027년도 내후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장기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한전선이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개선, 맞물린 저수익 프로젝트 종료, 이렇게 매출이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3분기 영업이익은 매출이 9천억 원 가량. 그러면 납품액이 9천억 원, 한 9,200억 원 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납품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좀 필요한데 3분기에 수주 잔고가 3.3조 원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2조 8천억 원, 2조 8천억 원 납품을 다 하고 2조 8천억 원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났다. 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싱가포르 중동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안마 해상 풍력 내부 케이블 수주 이런 것들 때문에 수주 잔고가 증가됐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3분기가 뭐 9천억 원, 9,100억 원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29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일부 저마진 내부 프로젝트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4분기부터는 북미양 초고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분기가 실적의 마지막 바닥이다. 북미양 누적 수주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3분기부터는 시공 일정이 순차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단기 변동성 구간의 3분기가 해당이 되지만 저수익 프로젝트가 이번 분기를 끝으로 대부분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3분기는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될 수는 있지만 9천억 원에서 290억 원 지난 3분기, 2분기에 이어서 실적이 적자가 이어진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수는 있지만 4분기부터는 북미향 케이블이 매출 인식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흐름들이 전망이 되고 무엇보다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뭐 2조 8천, 2조 8천, 2조 8천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3.3조, 3조 3천억 원이 나오면서 수주 잔고의 증가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 수주 잔고가 높아야 향후에 매출 인식으로 될 수 있는 주문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문 건수가 많아야 선별 수주를 진행하면서 영업이익이 높은 것들만 주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산업의 업종 자체에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수주 잔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호반하고 하림 그리고 LS, LIG, 한진 이쪽은 지금 LG가 아닌데 지금 거의 LS를 가지고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LS가 호반과 하림의 연합에 맞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호반은 단순 투자라고 하지만 LS 경영권 흔들기가 주된 목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게 소송 공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범 LG가 LIG 그룹하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호반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까지 손을 맞잡는다는 계획이다. 자, 하림그룹이 해운회사 HMM을 인수할 당시 호반이 하림 계열사의 기업 어음을 매입을 하고 한진칼 지분 매매를 통해서 하림의 유동성 확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하림은 호반의 우호 세력으로 참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호반과 하림이 지분 매입을 진행을 하자 구자현 회장을 비롯한 LS 오너 일가들은 LS 에코에너지 지분 676억 원 가량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LS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LS그룹 창업주의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LS이기 때문에 LG그룹의 위기를 LIG그룹이 그리고 LG가의 우호적인 이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가지고 대한항공에도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우호 지분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LS전선이 주장대로 수사의 결론, 그에 따른 법률 판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LS전선의 주장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전선이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한전선의 주장대로 기술 유출이 아닌 경우 LS구분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명분이 생긴 거죠, 호반이. 또한
우려, 우호 세력을 확보를 하면서 지분을 계속 경영권을 방어하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경영권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면서 양측 다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기술 분쟁의 결론, 물론 지분을 매입을 하는 게 법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것들은 별개의 상황이고 소송을 건 당사자를 압박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별개의 목적들이고 이후에 수사 결과 이후에 우호적으로 LS하고 대한전선이 화해를 하면 좋겠지만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로 호반이 나서고 있고 LS는 방어를 하고 있고 공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돌파 움직임들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돌파를 해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상승한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지만 다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고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에 대한 수주잔고가 그동안 2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3조 3천억 원까지 수주잔고가 증가되면은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을 시작할 기대감들이 충분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이 영상을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제가 또 브리핑을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을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관심종목 포트폴리오 공부방 입장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69% 기본적으로 45% 50% 물론 이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104% 192% 단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들 분석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계속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영상을 분석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